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거 잠깐 한다는 게 역시나 자료를 만들다 보면 오래 걸려요. 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굉장히 오래 지속됐죠.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게 확대되는 거죠. 원래 공매도는 가능했습니다. CFD 계좌로. 근데 공매도의 접근성을 높여서 개인에게도 허용하겠다라는 변화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6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파산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 뭐든지 공매도건 그냥 매수건 벌 사람은 법니다. 재미삼아 변화 방향을 예측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뭐 할 사람은 다 할 거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 공매도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공매도는 없는 걸 빌려서 파는 겁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차입, 업틱룰을 지키는 공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차입은 뭐냐 하면 대차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매도 하는 거예요. 올선 보호 같은 거죠. 미리 대차를 해놓고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공매도 지르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대차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게 벌금이 있습니다. 근데 벌금 내고 말지 뭐, 약간 이런 거죠. 왜냐하면 벌금보다 버는 게 더 크니까요. 손방망이죠. 이거는 어떻게 고칠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차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됐죠? 그때 그 삼성생명 사태에서 알 수 있게 됐죠. 그때 잘못 지급했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 놀랬습니다. 야, 이씨, 무차익 공매도가 그냥 가능한 거였네. 업틱룰은 공매도는 현재 호가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가 위에서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냥 뭐 시장가 밑으로 하면 그냥 막 던져버리면 되니까 너무너무 불리하겠죠. 현재 호가 위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있는 겁니다. 급등, 그냥 무의미한 급등이 발생하는 걸 방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공매도는 현재 주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통 주식은 매수 아니면 매도인데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아무리 봐도 안 좋아. 그러면 제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총회 가서 야, 이 있어! 약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랑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가능하면 난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회사의 공매도를 실행하겠어.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안 좋다라는 나의 의견이 있으니까라고 표출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진행 경과입니다. 2020년 3월 15일 기억나시죠?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죠.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왔어요. 그래서 연장을 거듭해서 1년 2개월 동안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MSCI 같은 그 펀드들이 항의를 했죠. 야, 이러면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장이면 우리 MSCI가 투자할 수 없다. 자본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죠. 어쩔 수 없이 공매도는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금지 상태였다는 거죠.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이 안 남았습니다. 한국 시장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원래도 가능했지만 확대됩니다. 자, 개인 공매도가 확대되죠. 원래 6개 증권사에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대주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7개 증권사 2조 4천억 원, 약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뭐 100배가 늘었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는 것 같지만 2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이거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규모가. 의무 상환 기한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60일 동안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만 가능해요. 이건 무슨 뭐 청약도 아니고 IPO도 아니고 이 맥시멈을 정해놨습니다. 자, 니콜라 공매도 리포트 사태가 있었죠. 힌덴버그 리서치입니다. 니콜라가 사기다. 이놈들이 그냥 완전 사기만 치고 있다.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에 공매도를 실행했죠. 그래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최고점의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수익은 약 50%가 넘는 셈이다. 뭐야? 공매도로 돈 벌었다더니 50%? 자, 그렇다면 나도 저걸 할 수 있어. 자, 파산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공매도는 정말 유리한 투자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게? 상승하면 어쩌려고요? 자, 개인의 공매도를 허용해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의견이 같았습니다. 개인 좋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측면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건 찬성이지만 개인은 그래도 공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공매도는 최대 수익이 100%입니다. 만원의 공매도를 했으면 빵원이 되는 게 최대 수익이겠죠. 아까 보면 니콜라도 뭐 그렇게 막 공매도 리포트로 돈 번 것 같지만 50%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해는 무한대예요. 제가 만원의 공매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10만원이 돼요. 10배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뭐 분명히 담보 비율로 청산도 당하겠지만 일단은 손해가 무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있죠. 담보율 140%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이놈들이 사채업자보다 나쁜 놈들인 게 유예기간도 안 주고 그냥 시장가로 다음날 던져버립니다. 담보 비율이 140%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코로나 때 주식 반대 매매 11년 만에 최대 깡통 계좌 주의보라고 했죠.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 이 개인 공매도가 확대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으면 진짜 거의 다 파산했죠, 지금.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다 파산했을 겁니다, 진짜. 깡통 계좌가 됐을 거예요. 그때도 주식 반대 매매로 깡통 계좌가 됐다고 했죠. 이것만 보면, 공매도 가능했으면, 이란 생각이 들겠지만, 예전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산당했을 거다, 공매도도. 자, 공매도도 반대 매매가 존재합니다. 담보율 신용과 유사하게 1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기관은 이때까지 최소 10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35%의 마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 거래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공매도 확대를 저는 찬성할 수 없고 환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위험 리스크. 이 리스크가 존재하죠. 외국인 기관은 자금력이 막대합니다. 이 3, 4, 5 모여있는 개인 투자장은 다르죠. 개인 공매도가 만약에 집중된 종목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종목에 악재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상승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갑자기 막 상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배, 3배 상승해버리죠. 지금도 신용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은 막 이상한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청산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저만가 두 번만 가도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신용 미수 투자하는 것과 거의 동등 레벨 수준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공매도 투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청산 비율이 140%로 추정되잖아요. 자, 그리고 공매도 과열 공시 폭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니까요. 그간 코로나로 상승했던 종목들 공매도 엄청나게 실행되겠죠. 그간 기다렸던 종목들이 많겠죠.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증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이에요. 띵띵띵띵띵 하면서 알람이 계속 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다고. 자,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전환사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전환사채 종목이 공매도랑 찰떡궁합인 것은 제가 주차 영상이랑 오늘 그 데일리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이 있겠죠. 이제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대차를 많이 했겠죠, 미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틱룰을 지키고 대차를 해야지 차입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카카오는 좀 약간 예외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추세가 안 좋긴 하죠, 당연히. 공매도 실행에 대한 유혹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그렇지. 과열 공시가 떴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가 일어나죠. 그러면 공매도를 실행하도록 유혹을 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 폭등 종목들 공매도 예상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예상하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도 예상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에 있는 철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봐. 공매도 과열 공시가 뜨죠. 공매도 타깃이 됐네. 좋아. 공매도 실행하자. 당장 내일 해야지. 자, 지금 보시면 뭐 공매도 표적델라, 롯데관광, 한진칼, 두산인프라 덜덜. 공매도 재개 7일 남았다. 이 종목 대차장고 늘었다. 공매도 재개 후 표적은 고평가 전환 자체 많은 종목이다. 공매도 재개에 떨고 있는 개미들 이 주식 담아라. 뭐 이런 정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도한 친절 아닌가요? 예, 돈 벌려면 당신들만 벌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출처에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정보들을 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널브러진 정보를 맹신하지 말자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주면서 저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어이구 예 1,000만 원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요? 어? 이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뭐 공매도 재개 표적은 전환사채 많은 종목이다. 롯데관광, 한진칼, 두산인프라가 덜덜 떨고 있다. 공매도 타겟이다. 그럼 이거 사라는 거잖아요. 1억 투자하면 뭐 10% 떨어지면 뭐 1,000만 원 벌겠네요. 그럼 아까 1,000만 원 준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점 하한가가 속출할 것 같습니다. 신용 반대매매 막 하한가 속출하죠. 점 하한가 지옥에 빠집니다. 반대매매가 터지면.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요? 자, 이 종목을 보세요. 이때 점 하한가가 막 발생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점 하한가로 올라갔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알 수 없잖아 이유를. 자, 알 수 없이 점 하한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점 하한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상환 압박이 발생하겠죠. 분명히 그 신용을 일으킨 종목에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하한가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매도 청산이 일어나면 하한가로 매수를 걸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강제 청산도 당할 뿐더러 담보 비율도 외국인 기관에 비해 불리했죠. 아까 35% 정도 불리했습니다. 하한가 2번이면 바로 청산 비율에 도달해버립니다. 복리잖아요, 복리.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번에 하락에 투매를 하잖아요, 신용이. 그럼 상승하기 시작하면 또 투매를 할 겁니다. 투매수를 하겠죠. 사야 돼. 빨리 상환해야 돼. 진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 하한가, 점 상한가 난무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나중 되면 또 이게 적응되겠죠. 근데 한번 발생하면 그냥 상한가도 아니고 점 상한가가 자주 발생할 거다. 그럼 잡지 못하니까 또 사는 사람들은 야, 폼을 느끼겠죠. 그럼 매수세가 더 몰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한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빨리 상환해야 되는데 이러다 강제 청산 당하겠는데. 자, 무분별한 공매도 리포트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공장에 불난데 뭐 이런 근거 없는 출처도 없고 근본도 없는 리포트가 속출할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출처 없는 악재를 근거로 공매도 리포트가 속출할 겁니다. 내가 힌덴버거 리서치급이다. 이거 내가 얼마나 조사한 줄 아냐? 공장에 가봤어. 주담하고 전화해봤어. 쓰레기통인 그 주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보면 난리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온갖 정보가 난무할 거예요. 그럼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호마 문혜이사 씨가 얘기했죠. 흔들리는 건 깃발이 아니고 네 마음이다 라는 거죠. 저런 글 보면 살랑살랑합니다. 마음이. 투자는 진짜 각자 도생입니다.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처럼 얘기하겠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도 기울어져 있어. 인간 각도기가 속출할 겁니다. 기울어져 있다. 외국인 기관도 대차 상환기간 똑같이 해라. 이런 공매도는 원치 않는다. 육개장 내어가라. 원성 스테임해라.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자, 결론입니다. 단기간은 공매도 투자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를 공매도로 끌어들일 겁니다. 초창기에는 공매도가 연전연승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반대 매매로 인한 점 상한가 속출이 예상됩니다. 성장주는 인프라 등 투자가 많아 배당률이 높다. 이게 잘못 적었네요. 무분별한 공매도 리포트가 난무할 겁니다. 정보력이 좋은 외국인 기관만 논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매수 리포트가 난무하죠. 외국인 기관. 이제 곧 폭락시킬 종목들에 매수를 시키는 거죠. 개인 투자자에. 근데 이번에 공매도 리포트가 외국인 기관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 굉장히 그럴싸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끌어들인 다음에 점상한가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악재 뒤에 호재가 발생해서 점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악재가 바로 사라지고 호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임상 실패했대. 오! 야 하한가. 야 공매도. 바로 공매도 쳐. 근데 야, 임상 실패가 아니고 절반의 성공이야. 점상한가 속출합니다. 그런 거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케이스 많지 않은 거에 내가 한번 걸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오기야 금이야 잘 벌었던 돈을 청산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가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사태라고 봅니다. 진짜. 결국 공매도가 이겼죠. 결국 공매도가 이긴 사태입니다. 공매도가 파산하는 듯 했으나 공매도가 결국 이겨버렸죠. 근데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엔 공매도가 개인에게 확대되고 추세를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들도 S&P 수익률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매우 가능성 높게 여겨지는 것들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공매도가 개인에게 확대되면 그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